식사들 하셨습니까? 2004년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쌍용의 해라고 그럽니다. 쌍용하면 시멘트가 생각나듯이 올해는 입지를 단단히 다지시고 하는 일 전부 잘 되시고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마지막 영상도 허벌나게 까는 영상으로 업로드 했으니 올해도 까는 영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제 정체성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깐다고 하실 분도 계실 것이고 연변 거지 보내면 어떡하냐고 걱정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도 연변에 거지는 아니어도 아는 사람 있고 목단강 사람도 잘 압니다. 여기 사람들이 좀 앞뒤가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까는 건 간간히 적당히 까고요, 여러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상식이나 라이딩에 관한 이야기를 위주로 올해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댓글에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열심히 공부해서 이야기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떤 오토바이가 어때요? 이런 류의 질문은 제가 답변을 못합니다. 타보고 경험해야 하는데 그런 바탕이 없이는 이야기하는 것도 참 바람직하지 않은 듯해서 가급적이면 지양하려고 합니다. 하여간 올 한해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오토바이 정비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맞는가에 중점을 줘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에도 몇 번 이야기한 적은 있어도 깊이 심도 있게 이야기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정비비 산정이 정당한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오토바이 업계에서 정비비 공임을 받는 관행은 오래된 관행이죠. 자동차 공임에 관한 정의는 있습니다. 자동차 공업사에서 차량을 수리하면 견적서에 공임이 산정되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반 자동차 수리점에서는 공임은 받기는 했어도 어떤 제도화된 것이 없어서 그냥 부속대 포함 얼마 형식의 수리비를 책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이 넘어가면서 이제 자동차 수리 체인점인 블루엔즈나 오토큐, T스테이션, 스피드메이트 등이 등장하면서 국산 자동차 공임이라는 항목이 시간당 정비비를 청구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전선상에 수리 부품을 청구를 하면은 자동으로 공임이 산정되어 나오게끔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전선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전에도 수입 차량은 공임이 있었죠. 이게 언제부턴가 수입 오토바이에도 적용되어 사용되었는데 시장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좀 심할 정도로 비싼 공임을 적용한다는 것이 좀 문제는 있죠. 그럼 일반 수리점은 어떤 형태로 운영되느냐? 그냥 부르는 게 가격이고 앞면이 디스카운트죠. CT100, PCX 대리인 일반 광유 기준으로 엔진오일 교환 비용이 한 6,000원 정도 됩니다. 이거 동네마다 약간 틀리긴 합니다. 1리터 들어가죠. 근데 제 미라즈 650에 동일한 대리인 광유를 넣어서 엔진오일 교환할 경우에 3리터에 35,000원, 어떤 곳은 6만원 받는 곳도 있습니다. 3,000 몇백 원짜리 일반 광유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만약 4,000원짜리 합성유로 넣는다면 더욱 차이가 나죠. 그때는 10만원 넘어갑니다. 더 웃긴 사실은 일반 수입 오토바이 미들급 650cc 일반 광유도 거의 10만원 넘게 받죠. 같은 배기량인데 수입산 오토바이라고 더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가격이 다르냐고. 이유는 없답니다. 그냥 그렇게 받는답니다. 아마도 정비사 협회나 지역 정비사 모임에서 그렇게 당합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의심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35,000원짜리 합성유 인터넷에서 구입해서 집에서 손으로 직접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3병 들어가면 1,500원이죠. 가끔 엔진오일 필터 교환하면 한 2-3,000원 더 들어가죠. 교환하고 남은 폐오일은 모아서 집 주변에 있는 카센터에 갖다 주면 잘 받아줍니다. 각 센터도 폐오일을 돈 주고 팝니다. 전문적으로 폐오일 수거해서 정육공장에 납품한 전문업자가 수거를 해가죠. 예전에는 폐오일로 다시 정제해서 재생 엔진오일이나 그리스 같은 거 만들었는데 요즘은 폐오일로 휘발유나 경유, 석유도 정제하고 그리스도 정제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이렇게 엔진오일 가격뿐만 아니고 정비비가 부르는 데 가격이고 대충 손님 상황 봐서 가격을 결정하는 듯 합니다. 돈 좀 있고 오토바이 모르는 것 같으면 좀 더 받고 커피도 타주고 잘하죠. 돈이 될 손님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딱 봐도 돈 없다 싶으면 바가지 몽착 씌우고 보냅니다. 뽑아먹을 게 없으니까 한 번에 그냥 몽착 씌우고 그냥 보내는 거죠. 손놈이라는 뜻입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일부 정비샵이 그렇고 실제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하는 말이죠. 손님 견적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돈 있는 졸부, 가오빨 사오는 사람을 특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수리비랑 액세서리 가격에 시비 안 걸고 인터넷에 검색할 줄 모르는 나이가 지긋한 분들을 유난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가격을 깎는 것을 가오 빠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부채널에 이런 이야기를 그대로 한 적이 있습니다. 댓글에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정비가 쉬우면 집적하지, 쓰레기라니 비방방송 작살이네요.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제가 정비사의 기술력이나 경력을 폄하하려는 의도로 영상을 만들었다고 오해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런 비판이 싫은 것인지 의도 파악이 안 되는 짧은 댓글이지만은
분노를 포함한 많은 것이 포함된 댓글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절대 정비사의 기술력이나 경력을 폄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술도 경력도 미천한 정비사가 이빨 하나로 실력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여 샵을 운영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냉각수 문제로 샵을 들락거릴 때 들은 이야기 한 토막 전해드리면요, 냉각수 순환불량으로 오토바이가 오버히트 되는 문제는 엔진 오버홀을 하면서 냉각수 순환 펌프 임펠러 고정 나사를 조립하지 않아서 생긴 일인데, 정비사가 그러더라고요. 냉각수 라인에 아주 작은 새끼 손톱만한 릴레이가 들어가는데 찾기가 힘들다. 시간 나면 찾아서 고쳐주겠다. 그러는 겁니다. 집에 와서 찾아봤습니다. 과연 릴레이가 들어가나. 정비 매뉴얼을 봐도 어디를 봐도 연료통 왼편에 붙어있는 릴레이 외에는 릴레이가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릴레이가 새끼 손톱만한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전자기기에 들어간 릴레이도 적어도 엄지손톱 크기거든요. 이런 정비사가 정비를 하니까 오토바이가 잘 굴러갈 턱이 있겠습니까? 꼴에 쫀심은 있어갖고 못 고친다는 얘기는 못하고 겨우 이빨 턴 것이 릴레이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라제타 터지고 오토바이가 오버히트하고 사건 터지고 시간 공임 줄 테니 찾아달라고 하니까 못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을 리가 있어야지 찾든지 말든지 하겠죠. 요즘은 정비샵 차리고 SNS로 열심히 홍보해서 손님 몰리면은 못 고치는 오토바이는 다른 정비샵으로 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리비 받아서 중간에 수수료 장사하는 것이죠. 수리 잘못해서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고 당당하게 AS 해주고, 그로 인해 다른 것까지 문제가 생겨도 책임 수리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책임이 있는 수리점의 모습인데, 안 그런 정부시합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는 자기들은 목숨을 책임지는 정비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는 택시비 올리면 서비스가 좋아진다는 말과 똑같죠. 택시비 오르고 서비스가 좋아졌나요? 절대 아니죠. 그냥 가격만 올린 거죠. 그래서 저는 국가공인 자격증을 도입했으면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논의 중이긴 한데 잘 되고 있는지는 약간의 의문이 좀 있습니다. 꽤 오랜 전부터 관련 정부기관의 논문이 있었고 연구 용역이 진행된 것으로 실질적인 법령을 만들기 위한 민간 정비사협회와 조율 중인데, 정비사 협회의 대표성과 여러 문제로 진행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비샵도 자동차처럼 정비 부분에 정비 자격에 따라 차별을 둬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250cc 이하, 250에서 650cc, 650cc 이상 등 정비 자격에 따라 정비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는 것도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막말로 시티백이나 PCX 엔진오일에 갈던 정비사가 샵차에서 고가 수입 오토바이 정비한다고 받아서 다른 샵으로 돌리는지 내 오토바이 베타 테스트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동네 정비샵 100개 중에 고배기량 고성능 오토바이 제대로 정비 가능한 샵이 몇 개나 될까요? 맨날 부품 아세이 받아갖고 교환 수리하는 정비하는 사람들이 고배기량 오토바이 고장 진단하고 수리가 가능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경험을 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사장이 수리 못하면은 기술이 있는 정비사를 두거나, 사장이 정비를 하면 꼬마 엔진 오일만 가는 정비사를 두죠. 그게 현실인데 시티백 수리 잘한다고 정비 마스터가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비도 경험이거든요. 셋째, 정비 공임을 어느 정도 법제화해서 현재의 수리비 청구 방식을 좀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사기치는 놈이 없어지고 문제 될 경우 소송이나 처벌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믿고 하면은 가장 이상적인데, 어디 가나 양아치가 있듯이 그런 양아치 때문에 법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국내 개인 정비샵 대차게 깠으니 수입 오토바이에 관해서도 또 안 까면 안 되겠죠. 수입 오토바이 정비에 관해서 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체 정비 시스템을 갖고 있는 메이커는 기흥 계열의 할리, 로얄 엔필드, 두카티가 있고 직접 진출해 있는 BMW가 있습니다. 나머지 일본 메이커나 유럽, 중국, 미국 메이커 일부는 협력사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정비샵에 위탁 계약으로 지정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죠. 심지어 대기업에서 수입하는 KTM은 주식회사 포츠 모터사이클 코리아라는 회사에서 관장하는데 LS 네트워크 소속사입니다. 여기도 협력사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시스템도 나름 전산 시스템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메이커는 워낙 오랫동안 협력사 시스템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거의 수리가 안 되는 지역이 없을 정도로 수리 협력사가 많아서 웬만한 C급 도시면 몇 개의 협력사가 있습니다. 그 외의 메이커는 할리도 청주 기준에서 대전, 천안에만 직영점이 있고요. KTM은 세종, 대전, 천안에 있습니다. 인디언은 다행히도 1개소가 있긴 합니다. 일본 메이커는 청주에도 정비샵이 많습니다. 두카티나 트라이언프 이런 메이커는 아주 청주 바닥에는 타기 힘든 오토바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또 기흥에서 수입하는 메이커와 BMW는 공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야금야금 올라서 이제 부가세 포함한 77,000원 정도라고 하는데 BMW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할리도 로얄 엔필드도 두카티도 그렇다고 합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500만원짜리 오토바이가 정기점검은 500, 5,000, 10,000, 15,000 등 5,000km마다 엔진을 교환하고 정기점검 하는데 적게는 4에서 6만원에서 20만원, 30만원이 넘게
넘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 6, 7만 킬로 타면은 오토바이 값이나 정기점검 비용이나 뭐 거의 비슷해지는 마법이 발생하는 거죠. 엔진오일 5,000km나 10,000km마다 갈아야 한다고 하지만은 2,500km 권장을 한다고 합니다. 엔진오일은 뭐 기본 강유나 아니면 모틀 7,100, 한 병에 하면 15,0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부품값 청구는 한 10만원 가까이 하죠. 5,000에서 10,000km에 교환하는 엔진오일을 2,500에 교환하라고 권장한다고 하는데 이게 참 이상한 점이 있죠. 할리도 고급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압축기가 10대1밖에 안 되는 엔진인데 고급유 권장은 충분한 이유가 있죠. 외국 포럼이나 유튜버들이 지적한 엔진의 구조적 태생 때문에 옥탄가가 낮은 휘발유를 사용하면 찐빠, 즉 엔진 이상 폭발로 부조가 생기기 때문에 피스톤의 이상 마모를 빨리 오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급유를 권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얄 엔필드의 2,500km 엔진오일 교환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내구성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살짝 의심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듯합니다. 실제 댓글 주신 분 중에서 엔진 헤드에 태피 치는 소리가 신경에 쓰여서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할리는 할리 마크가 찍힌 정품 오일을 사용을 권장하고 있죠. 그래서 할리가 오일 정제 설비가 없는데 오일 수급을 어디서든 해서 자체 브랜드 마크를 붙일 것이라는 생각에 검색을 해보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할리 데이비슨 오일은 델라웨어에 본사를 둔 수노코 LP가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스노코 LP는 엔진 오일 뿐만 아니고 일반 휘발유나 디젤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주유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오일 필터는 미국의 엘비온과 웨스트 살람의 생산 설비를 갖춘 평판 있는 회사 챔피언 랩스에서 제조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이 챔피언 랩스에서 제조하는 할리 데이비슨 마크가 붙어있는 생산 라인은 어느 정도 기밀을 유지해서 다른 데 쪽으로 나가지 않게끔 조치를 하고 있고, 교체형 오일 필터 같은 경우는 K&N과 협력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K&N은 유명한 회사죠. 사실은 이렇습니다. 외국 포럼에서 할리 20W50 엔진 오일이 성능이 엄청 좋다고 평판이 자자합니다. 할리 타시는 분들 꼭 할리 오일로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20W50 엔진 오일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할리는 엔진 오일 잘못 사용하시면은 엔진 푹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정비 공임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당 77,000원이죠. 수입 차량의 경우 공임나라 기준에서 국산이 0.5시간 교환 시간에 17,000원, 수입 차량은 22,000원 정도 합니다. BMW 벤츠는 로그인하고 차대번호를 입력해야 공임 견적이 나와서 제가 확인을 직접 못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인해 본 결과로는 엔진오일 교환은 만원에서 한 2만원 선으로 검색이 됩니다. 시간당 만원에서 2만원 정도 검색이 됩니다. 엔진오일 교환 가격은 센터에서는 한 20만원 정도 되고요, 사설은 한 15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주변에 BMW나 벤츠 타는 인간들 여러 명 있는데 전부 사설을 다녀서 정식 센터 가격을 모른다고 하네요. 정확히 공임 아시는 분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엔진오일 교환 비용이 한 20만원 정도 하죠. 차량에 비해서 오일 용량이 절반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 정도 합니다. 공임이 77,000원이면은 8시간 일하면 일당이 616,000원, 한 달 20일 일하면은 1232만원, 1년이면 1억 4,784만원 나옵니다. 에라이 개씨. 아유 씨. 정비사 한 달 월급 얼마나 줄까요? 기업 평균 연봉이 4,31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연봉 대비 가동률 29.1%만 나와도 정비기사 월급 이상은 자체 조달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죠. 순전히 정비사 공임으로 월급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30% 가동률만 나오면은. 그러면 부품값은 원가일까요? 부품도 미국보다 비싸니 분명히 마진이 녹아있을 겁니다. 결국은 기흥은 정비샵이 서비스가 아니라 돈 버는 수단이 된다는 얘기가 되죠. 정비 공임을 직원에게 절반만 줘도 기흥 직원 퇴사율은 지금보다 훨씬 낮을 겁니다. 뽑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현재는 더 많은 실정이죠. 매일 정비기사 뽑는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가격이 비싼 이유는 AS와 고객 서비스 시스템 유지를 위해서 오토바이 값이 비싸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뻥이 되는 거죠. 정비도 돈 버는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할리 정비샵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서비스가 친절하다, 믿고 맡길 수 있다 하면서 말입니다. 그만큼 돈을 지불하는 거죠.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리 정비 서비스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 사람으로 제가 본 것을 말하면은 일단 정비 매니저가 되게 젊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이죠. 체크리스트 가지고 와서 불편사항 체크하고 오토바이 끌고 들어가면은 이후에 어떤 절차로 고치는지 보시는 분 계신가요? 웬만하면 절대로 정비실 공개 안 하죠. 들어가면 부장급 병력이 많은 나이 있는 책임자가 확인받고 어디 정비하라고 지침을 줍니다. 그리고 끌고 가서 간단한 정비는 매니저가 하고 어려운 정비는 경력이 많은 다른 정비사가 하죠. 그리고 책임자가 확인받고 출고를 합니다. 제가 본 과정은 이렇습니다.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현재도 대충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흥에서는 절대로 정비실에 고객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할리나 로얄 엔필드도 똑같다고 봅니다. 메이저가 실력 있는 정비사는 아닙니다. 한 개 지점에 실력 있는 정비사는 한두 명 있을 겁니다. 나머지는 엔진오일 가는 꼬마 수준이고요. 그런데 사설 정비샵에는 지역마다 경찰 오토바이 지정 서비스점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진퉁이죠. 예. 경찰 오토바이를 수십 년 정비한 분들이죠. 100% 장담하건대 할리 서비스 센터 누구도 이런 분들보다 정비 잘하는 분 몇 분 안 될 겁니다. AS 끝나면은 사설 가지는 것이 정답이죠. 정비 시간은 아마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할리 정비센터 가면은 엔진오일 교환만 보통 한 3시간에서 5시간 걸리죠. 그리고 매니저가 와서 정비 시간 길었는데 이렇게 할인해 준다고 점검한 내용과 엔진오일 교환 정비 시간을 뭐 2.3시간에서 3시간 정도 적용합니다. 겁나 할인받고 내가 막 대우받는 느낌 나고 막 그렇죠. 예, 기분 좋아지죠. 근데 실상은 정비시장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세워놓고 방치를 했는지 내 거 고친다고 끌고 들어가서 남의 거 고치고 있었는지 진짜 5시간 정비하고 3시간으로 하는 건지 뭐 오토바이 주인은 모르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그런다고 그냥 생각하는 거죠. 제가 엔진오일 갈아도 30분이면은 엔진오일 갑니다. 센터 가도 거의 그 시간이고요. 실제 10분도 안 걸리는데 오일 빠지라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서 30분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뭐 했는지 오일만 갈아도 3시간은 기본이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냥 오토바이만 잡아놓고 방치해도 돈은 따박따박 공임이 올라가는 거죠. 손해는 손님의 몫이니 센터는 더 길게 잡아놔야 수익이 좋아지고 손님이 막 액세서리 샵에 가서 스티커라도 보고 구입하는 시간을 버는 겁니다. 10분 만에 갈아주면은 액세서리 샵 쇼핑을 안 하고 그냥 가니까 손님은 오래 잡아놓을수록 지점의 수익은 높아지는 거고 꼭 먹고 알 먹고 작전을 쓰는 거죠. 일부러 그런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영업 전략이죠. 백화점의 창문을 없애고 입구는 넓게 하고 출구는 못 찾게 하는 전략과 똑같은 전략을 쓰는 겁니다. 다음 거는 로얄 엔필드를 타는 분이 댓글입니다.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얄 엔필드 워런티는 3년 무상 픽업 서비스까지 해주며 워런티 감내 종료에 관한 건 정기점검 안 받고 일정 키로가 지나면 워런티가 소멸이 되는데 정기점검 지정된 키로수를 조금 넘어가도 정기점검 받으면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엔진 오일도 지정 센터에서 교환하지 않을 시 소멸됐다고 하지만은 요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으며 워런티 기간 내에 전기 배선 관련 DIY 튜닝이나 지정 센터에서 하지 않을 경우는 정비 관련 튜닝을 할 시 워런티가 소멸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엔진오일 교환은 정기점검 시 5,000km의 교환 후 매 10,000km 정도의 교환하며 정품오일 교환 시 점검표에 나오는 가격은 받지만은 모듈 7,100으로 교환할 시 3에서 5만원 추가 비용이 나오고 10,000km마다 엔진 오일을 교환하면 엔진 성능에 무리 온다고 2,500km마다 교환을 권장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10,000km인데 2,500에 교환하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마테오 350 정기 점검 비용은 초에 500km에 정품 오일 교환 시 13만원대, 다른 엔진을 교환할 시 추가 비용을 받습니다. 5,000km는 5만원대, 모듈로 교환하면 16만원대 후반 정도 나온다고 그런 것 같네요. 10,000km 정기 점검 받으면 22만원 정도인데, 모듈로 하면은 26만원 후반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엔진을 플러그 교환 몇 가지 소모품 교환하고 26만원 나오면 그렇죠. 정비실과 대기실이 분리되어 있어 점검한다고 가면은 저는 대기실 대기하거나 다른 볼일 보다가 다 되면 찾아가는 식이었고 정비실은 일반인은 함부로 볼 수 없는 곳이라 뭘 하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로얄 엔필드 유저라 직원 같은 정확한 내막은 잘 모르겠고 대략 서비스 받아본 경험으로 그걸 올려보네요. 로얄 엔필드도 할리와 똑같죠. 하고 싶은 말은 더 많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듯해서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세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